강제구인장이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거부하고 있다라고까지 저희가 속보가 들어왔어요. 특검은 설득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자리가요. 이영선 행정관이 비선 진료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꼭 필요한 자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이제 뭐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았다면은 예.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이 부하 재판에 증인으로 그렇죠. 나가는 거죠. 이영선 전 행정관 어떻게 보면 경호실에 마지막에 근무했던 어떻게 보면 잡다한 거를 윤전추 그 행정관하고 이영선 행정관이 다 잡다한 일을 다 처리했잖아요. 예. 거기에 좀 가서 좀 증언 좀 해달라. 그 비선 진료나 모든 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태까지 2번 거절을 했는데 오늘도 또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강제 구인이 돼서 재판 중에 증인도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러면 그것도 또 과태료나 처벌을 받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터놓기도 좀 그렇고 또 부하하고 또 재판을 하는데 증인이 돼서 또 왈가왈부하기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내가 나가야 뭐 내 위상에 오히려 손실만 끼친다. 상처만 난다 해서 생채기만 난다 그래서 아예 그냥 버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나가서 불이익이 없나요? 박 전 솔직히 대통령한테. 뭐 그거는 불이익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언은 보통 보면 한 번 안 놓으면요. 예. 보통 그 과태료를 한 200~300만 원 때리고요. 그다음에 2번 안 놓을 때 이때는 이게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해요. 꼭 예. 필요한 필요한 증인이냐, 아니면 이게 뭐 꼭 필요한 증인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증인일 때는 강제 구인하고요. 그게 아니면 보통 철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꼭 필요하다 봐서 법원에서 강제 구인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다. 예.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출석 안 해도 물론 이제 과태료 처벌은 받지만 그 이상 형벌로 우리 국회 청문회는 불출석하면 형벌로 때리잖아요. 예. 근데 실형 형사소송법에서는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그냥 과태료 외에는 형벌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정은 안 나가는 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그 이영선 그 전 경호관과 그 관련된 이 재판에서 본인이 진술을 거부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은 이 서면 조사를 하면 나는 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그 예. 사정은 충분히 자기가 진술할 의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신의 경호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한 자존심이 또 아주 강하신 분인데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경호관의 이 재판에 내가 가서 증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주 그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하나는 생각은 이 지금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순순하게 임하지만 예. 그러나 이 주변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서 내가 불려가는 것 자체가 예. 이 재판에서 내가 기선제압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면 조사는요. 예. 이게 선서 절차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증인 나가면 선서를 해야 돼요. 예. 선서해야만 그때부터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 거고 서면은 선서 안 했기 때문에 위정 허위를 써도 아무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고요. 예. 저는 이게 사법 절차는 대통령도 따르는 게 맞죠. 예. 지금 4차 공판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조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저는 이게 그거보다요. 예. 항상 이게 지금 그 박 대통령 재판을 지켜보면 딱 이 대통령 변호인은 결정적 한방. 예. 이 말이 직접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게 무죄를 좀 확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결정적 한방은 없지만 잽으로 수많은 간접 증거, 저항 증거들이 모이면 퍼즐을 맞춰가지고 유죄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여유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렇죠. 주는 거라.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인 중요한 증거를 조사하고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증거들은 진술해봤자 내 유죄에 큰 도움도 안 되는 별로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관계없는 이런 거니까 졸음이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검찰이 아마 대통령 변호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무죄 자신을 예.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보이고 따라서 그래서 미소도 짓고 또 이게 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일종의 왜 정찰제 판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 그 과거 그 재벌 그 순회들이 예. 그 재판에 가면 항상 증사를 재판하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 항상 신령을 안 살리고 딱 항상 정해져 있는 판결에 의해서 딱딱 놓듯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자신의 지금 혐의가 무엇이든 간에 나의 형량과 모든 유무죄의 그거는 다 정해져 있다. 왜?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 법리적인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과정에서 지금 뭐 증거 관련해서 서정 조사하고 뭐 또 증인 신문하고 이런 자체가 큰 의미 없다. 부질이 없다. 부질 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진짜 마지막에 심리를 기소할 부분은 예.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그 대목에서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생각도 저는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네.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력이 재판하는 거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순실은 보세요. 꼼꼼히 메모하고 따질 거 따지고 소리 지르고. 오히려 소리도 지르고 어떨 때는 자기가 검사처럼 막 혼내기도 하고 예.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검사한테도 막 뭐라고 그렇죠. 뭐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자기가 장악하고 따지고 철저히 하여튼 실리 위주로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옆에서 누가 좀 수발을 들어주고 대신 따져주고 대신 해주고 항상 평생을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테일한 거는 따지기도 싫고 또 잘 알지도 못하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저렇게 밤 8시 넘으면 20분간이나 졸고 목 운동하고 또 연신 하품하고 하품이라는 게 자기가 진짜 목숨이 걸린 큰 거다 하면 하품이 어떻게 나요? 안 나오겠죠. 정신이 번쩍 들지.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렇게 졸리다가도 한번 꽝 하고 막으면 잠 확 깨는 것처럼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저렇게 잠이 오거나 하품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누군가는 항상 수발을 들어주고 챙겨주고 예. 현장 업무를 하던 사람에서 보좌를 받던 게 지금까지도 저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원판 불변의 법칙이 저는 저기도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 중에 최영일 평론가님, 네. 박 전 대통령하고 조윤선 전 장관하고 네, 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대화 내용이 하필 드라마. 네네네. 예. 그러니까 조윤선 당시 장관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뭔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와 예능을 포함해서 3개의 TV 프로그램을 예. 대통령께. 재밌는 거. 자, 혼술남녀라는 게 있고요. 질투의 화신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삼시세끼라는 게 이제 시즌 3이 있는데 예. 요거 꼭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저도 드라마 하나를 꼭 자기 전에 봐야 잠이 오더라고요.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살갑게, 친하게 뭔가 추천을 하는데 이게 업무 보고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요 3개 정도 챙겨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밤에 잠드시기 전에 하나씩은 보시잖아요. 예. 저도 그래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의 내용이냐 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 뭐 SNS를 포함해서 예. 언론 보도에 구구하게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과 관련해서 허리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구인은 결국에는 불발이 됐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참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드라마가 유독 박 전 대통령이 길라임부터 해가지고 연관되는 구설이 많아서 그렇지만 여가 시간 퇴근 후에 여가 시간으로 TV를 보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사실 근데 뭐 이 한간의 소문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 앉아서 주로 드라마 보고 뭐 네. 밥 드실 때도 뭐 보면 TV 봤다는 또 이 조리장이 증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또 다른 그 관저에 생활했던 김막임 씨인가요? 그 부분 요리해 주시는 거. 예. 그 부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또 뭐 그렇게 TV를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진실은 헷갈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윤선 전 장관이 사실 이런 그 시중에서 인기가 있는 그 드라마나 또 예능 프로그램을 봐라 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두 사람의 친밀 관계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윤선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 혼자만 주로 계시고 바깥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른다.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자 보낸 시기가 작년 10월이잖아요. 그럼 그때 저 새 드라마가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작년 10월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작년 10월이 어떤 때입니까? 그때 하여튼 최순실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할 파일부터 때죠. 막 예. 터지고 대통령은 그때 뭐 개헌한다고 하고 그때 완전히 뇌관에 불이 붙을 때인데 예. 그때 저렇게 문화체육부 장관 소관이긴 하죠. 드라마도 문화체육부 장관 소관이긴 한데 자기 소관 프로그램을 또 대통령이 싫어하는 저 CJ 계열 거기 거를 굳이 보라고 문자하는 게 예. 저게 바람직하냐. 어떻게 보면은 국사가 더 바쁜 게 많은데 저렇게 대통령 개인 마음만 경호하고 저분이 심기 나중에 경호. 심기 예. 경호만 한 거죠. 예. 재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측근들이 저렇게 마음만 경험하면은 나중에 안 좋잖아요. 다 불행하게 되는 게 저렇게 심기 경험만 하는데 나중에 저 국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정무장관 할 동안에는 한 번도 대통령 독대한 적이 없다. 11개월간 못 봤다고 그랬죠. 그렇게 했던 분이 장관 돼서는 저렇게 이런 드라마 참 재밌다고 이렇게 할 정도면 아 나라가 참 저분들이 진짜 나라를 걱정하신 분인가. 너무 한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드라마 본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뭐 나는 바빠서 드라마 볼 시간이 없다고 뭐 지난번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드라마 본 거는 얘기할 건 없는데 국정농단으로 저렇게 시끄러울 때 저런 거 갖고 장관하고 문자가 오갔다는 게 그때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면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그 허리 아프다고 구인 불발된 걸 잠깐 말씀드리면 속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이게 그 정이 나가면요.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정언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재판은 열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잖아요. 근데 본인 재판은 열 몇 시간 있는데 허리가 안 아픈데 정인이 허리가 아픈데 안 나간다. 이거는 납득이 도저히 안 돼요. 그럼 뭐 나가기 싫다는 의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게 국가의 어떤 공적 시스템을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옛날에 이게 특검, 검찰, 헌재 한 번도 안 나갔잖아요. 근데 이 사법부 판사 개인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건데 저런 어떻게 납득할 수 없는 사회를 안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속보가 들어왔네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299명 중에 188명이 참석해서 찬성이 164표, 반대가 20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결국에 불참을 했었고요. 국회 임명 동의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되니까 내각 구성에 있어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최영일 평론가님, 왜 검찰이 이 내용 특검이 왜 이 내용을 공개했느냐? 네. 그만큼 친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의 지금 계속 애초에 청문회에서 자 블랙리스트 본 적이 없습니다. 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 걸려있는 제일 핵심적인 사안은 블랙리스트예요.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특검이 수사해서 법정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조윤선 전 장관은 애초에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장관 전에 정무수석을 하고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관여했고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저는 참 어이가 없는 게 아까 저 문체부 장관 소관이라는 말씀도 우스갯소리로 하셨습니다만 세 개 꼭 집어서 대통령에게 추천한 예능 하나 드라마 2개가 그중에 2개가 TVN 프로그램인데 이게 오늘 국민들이 되게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TVN은 CJ 계열의 방송입니다. 이 예능 채널로. CJ가 박 전 정권하고 굉장히 악연이잖아요. 정권 초기부터 탄압을 받아서 이미경 부회장, 자 경영에서 물러나라. 결국 미국으로 날아갔죠. 건강을 이제 핑계로 해서 이재현 회장은 거의 뭐 옥살이를 한참 하다가 간신히 사면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마지막에 또 TVN 이 프로그램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자 그럼 대통령에게 지금 TVN이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결국은 정화했다라고 하는 것에 또 보고는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특검이 이것을 이제 이 내용을 흘린 것은 굉장히 좀 다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은 나 드라마 볼 시간 없는 사람이요. 근데 드라마 보더라는 거죠. 이 문자로 보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하면 드라마를 통해서 자 요즘 취준생 젊은이들의 생활을 좀 혼술남녀를 통해서 이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캐릭터의 인물이라는 것도 여기 또 섞어는 거고요. CJ에 대한 이야기도 섞어는 거고요. 복합적인 포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지금 조윤선 장관이 지금 그 문자 보냈을 때 그 TVN 프로그램 그 관련된 부분은 아마 초창기에는 박근혜 정부하고 그 지금 CJ 그룹하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차은택 씨가 돌아서 문화융성 프로그램을 하면서는 제일 앞장섰던 게 또 CJ 그룹이었고 그러면서 그 또 문화융성 센터가 어디냐면 TVN 있는 그 빌딩에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 지금 그 CJ가 갖고 있는 미디어 관련 사업 업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문화융성에 상당히 코드를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해갖고 그동안 어그러졌던 거 이렇게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또 자신의 그 이런 공적을 나름대로 또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도 없잖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태운 차량이 지금 올림픽대로로 보고 주변을 보니까는 여의도 근처인 것 같아요. 지금 한강철교 밑이네요. 지나고 나면은 글쎄요. 저기서 좀 차량이 밀리니까 한 20분, 30분이면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뉴스앤이슈 시간이면은 또다시 정유라 씨가 좀 입장을 표명하는 거를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